출발한 민주당하고는 달리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는 급하게 지금 뛰어들었잖아요. 우리가 다 본 정말 무슨 막장 드라마 같은 것을 거치고 나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덕수로 교체됐다가 참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 김한규 의원님이 맞추셨네요, 결국. 네, 한덕수는 절대 네. 후보 등록을 못한다라고 해서 근데 제가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후보 등록 테크니컬리 못하는. 등록은 했잖아요. 맞아요. 출마를 안 한다 그래가지고. 네, 군정실 해야 됩니다. 저는 본 후보라고 바로 열고 본 본 후보. 후보. 그런데 토요일 밤에 약간 걱정이 됐어.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뭐라고 얘기하지? 한덕수로 바뀌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또 틀렸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뉴스 보시면서 내 분상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그래서 네. 그런 해괴한 논리를 지금 가져오신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분장할 때가 아니라 우리 선거운동원들 이제 선거 열심히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면. 네. 결국 한덕수는 결국 이제 본선에는 못 나왔죠. 그래서 한덕수로 교체되고 그다음에 다시 김문수로 교체되는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정말 막장 정당 쿠데타, 쿠데타. 막장 막장 쿠데타. 드라마. 저희 쿠데타임 설명 안 되는 집단 같아요. 네. 그런데 시끌벅적한 국힘 상황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한 말씀 했잖아요.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정치는 말이야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져. 옛날에 YS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야.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죠. 그렇죠. 과거에 YS가 했던 말인데 이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 매우 중요한 얘기죠. 지금은 실수를 안 하는 게 가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요. 지난 주말 동안의 국민의힘의 내부 후보교체 쿠데타는 정말 그동안 그래도 그 경선을 통해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조금은 좀 쌓아졌던 컨벤션 효과가 한 2배 이상 무너져 내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덕수 후보로 확정이 됐으면 정말 저희 선거운동이 훨씬 더 쉬웠을 텐데 그나마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성을 찾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저희는 가만히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사전 선거운동을 해줬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실수를 안 해야 된다라고 해서 후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후보는 하루 종일 발언하고 행보를 보이고 공약도 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벌써 뭐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최상병 뭐 얘기도 하고 네, 별 서로에 벌써 휩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스 가락시장은 뭐예요? 네, 정말 배현진 진짜. 의원한테 미스 네. 가락시장 송파을이잖아요. 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말이죠. 그건 요새. 진짜 네. 그 생각이 뭘까요? 나는 그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이 나오는 게 너무 너무 불쾌하죠. 황당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제 생각할 때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노동운동했던 1980년대까지만 업데이트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반시장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김일성 얘기하고 이런 거에 정말 되게 올드하잖아요. 네. 미스 송파시장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락시장. 가락시장 죄송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날마다 뉴스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뉴스를 너무 많이 장악하지 않을까.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상대가 자빠져 이긴다라는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님이 인용한 말씀이 그대로 저는 6월 3일 날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여성 관련 발언을 보면 저분의 여성에 대한 어떤 관점이 과거에 기본적으로 좀 뭐 문제가 있는 과거에 춘향전 뭐 이런 맞습니다. 거 막말한 것도 있잖아요. 많아서 사실. 그게 좀 아니네요. 다른 분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에서 변사또 어떻고 예. 이게 맞습니다. 예, 아, 실제로 그런가요? 예. 맞아요. 변사또 어떻고 그다음에 소녀시대 어떻고 이런 말을 실제로 한 사람이 그래서 김문수. 저 부분은 세게 비판을 하고 이슈화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이재명 후보가 저 방금 그 얘기 YS 얘기를 언급하면서 며칠 전에 홍준표 전 시장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 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기로 했는데요. 볼까요? 예. 네, 솔직히 이번 대선에서 제게는 홍준표 선배님 같은 노련한 정치가가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다라고 하면서요. 네네. 미국에 다녀면은 막걸리나 나누시지요라고 네. 적었는데요. 이 정치 선배로서의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한 존경과 또 홍 전 시장의 정치 은퇴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았는데 요 글에 대해서 의원님들 어떻게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맞는 말씀이다. 네. 많은 정치인들이 동의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홍준표 시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사실 또 시원시원하게 맞는 말만 하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네, 당대표도 모르는 계엄을 했을 땐 당대표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뭐 윤 대통령한테는 장모 부인 조사로 자칫하면 감옥 가야 된다. 감옥 갈 수 있다. 예. 이런 경고도 하시고 사실 요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님 특유의 그런 직설 화법이 어찌 보면은 이제 정치가다운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뭐 요새 이제 대표님이 통합 행보를 하시니까 장점을 보고 좀 칭찬을 해주신 것 같다, 덕담을 해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봤는데요. 내용을 보면 홍 선배님과 같은 노련한 정치가가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다. 이 말은 네. 매기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을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은 네. 노련하지도 않고 그렇죠. 부담스럽지도 않아. 라는 얘기를 사실은 이제 돌려서 간접적으로 다른 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신 아주 현명한 이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다 계산하신 발언이고 홍준표 전 시장을 좋아하던 젊은 층 지지자들도 꽤 있어요. 보수 쪽에. 네.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 호감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도 여전히 홍준표 이제 전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사태에 있어서의 태도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요즘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바른 말을 좀 한 면이 있어서 시원하다 하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은 크게 뭐 인정을 하진 않지만 저는 어떤 면을 봤냐면 이재명 후보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평가하고 같이 갑시다 하는 손을 내미는 존중해주고.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선거 후에 어떤 통합하는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과는 큰 대세 지장 없으면 묻어두고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닌가 이런 거에 저는 새로운 의미를 좀 가졌거든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홍 전 시장의 지지자들이 이런 뭐 분위기와 이런 시대 그리고 이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정말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 리더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오늘 민주당사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는데요. 네. 네.